자, 방학 숙제 잘 푸셨나요? 방학 숙제 풀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 힘은 아직은 배우진 않았는데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닌 게 있기 때문에 4번이죠. 운동 방향은 항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같다. 아니죠. 물체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지만 힘은 왼쪽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 2번은 돌아오는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3번은 맞죠. 3번은 이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속력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0이다. 힘이 0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증가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보시면요. 이동거리와 변이죠.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달라도 이동거리가 같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으면 경로가 다르면 이동거리가 다르겠죠. 그렇죠? 실제 움직인 거리가 다르니까. 물체가 출발했다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 변이는 0이다. 그렇죠? 위치 변화량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고요. D가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 이동거리는 직선 운동이 아니에요. 자,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이렇게 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와 직선 거리, 이 거리는 다르죠. 대신 이동 거리가 항상 직선 거리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자, 3번. PQ를 지나는 곡선 경로다. 자, 곡선 운동을 하면 항상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빠르기가 또는 방향 아니면 둘 다 바뀌는 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일단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다 맞고요. P에서 Q로 갈수록 이동거리는 증가한다. 그쵸? 실제로 움직인 거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같다.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속력은 이동거리와 관계가 있고요. 속도는 변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랑은 같을 수가 없죠. 지금 이동거리는 P에서 Q가 이렇게 곡선거리인데 직선거리는 그림 보시면 이렇게 제가 그린 것처럼 이동거리랑은 차이가 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곡선 경로네요. 또 그럼 등속 직선이 아니죠. 일단 직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되고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그렇죠? 이동거리는 이렇게 곡선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PQ 직선 라인이 이제 변이죠. 그렇죠? 변이. 이제 문자로 쓰겠습니다. 자,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그렇죠? 평균 속도가 평균 속력보다 작다. 그렇죠? 변이가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력은 시간분의 이제 이동거리죠. 이동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속력보다 작다. 그렇죠? 니은 디귿. 그다음에 5번. 또 구분도로네요. 그렇죠? 구분도로니까 마찬가지로 변이보다는 이동거리가 큽니다. 자, 정지에 있다가 출발할 때 가속도 운동을 한다. 정지에 있다가 출발할 때 0인 상태에서 어떤 속도가 된 거니까 얘는 속도가 변한 거죠. 빠르기가. 가속도 운동 맞고요. 구분도로를 달릴 때 운동 방향 바뀐다. 네, 당연합니다. 구분도로를 달릴 때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을 수가 없죠. 직선거리와 곡선거리는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 니은. 6번. 자, A, B, C가 이렇게 있고요. 딱 세 경로로 이동을 하고 있다. 세 물체는 5점을 통과해서 P점에 동시에 도착했대요. 걸린 시간이 똑같구나라는 거죠. 걸린 시간이 똑같다. 운동하는 동안 세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얘가 빠르기는 일정하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빠르기는 일정하게 같다. 자, 모두 옳은 것은 자, 이동거리는 모두 같다. 아니죠. 그림에서 보듯이 B의 이동거리가 나머지 둘보다 짧죠. 그다음 평균 속도는 모두 같다.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은 셋 다 똑같죠. A, B, C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도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같다. 자, A 속력은 B보다 작다. 아니죠. 그러니까 A의 빠르기가 B보다 작다인데 A가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속력은 B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C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직선 경로로 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B가 제일 크다. 이것도 아니죠. 평균 속력은
일단 그림에서 보면은 A가 제일 많이 움직였으니까 제일 많이 움직인 A가 평균 속력도 제일 빠를 겁니다. 자, 7번 보시면요. A에서 E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기억. A에서 B까지는 속력이 빨라지고 C에서 D까지는 속력이 느려진다. 반대이죠. A에서 B까지 갈 때, 아니, A에서 C까지 올라갈 때 속력이 느려져야 되고 C에서 E까지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C에서는 축구공이 정지한다. 아니요. 정지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정지한다 틀렸고요. 디귿 A, B, C, D, E의 모든 지점에서는 중력이 작용한다. 네, 맞습니다. 중력은 항상 작용합니다. 자, 8번. B와 C 위치는 A로부터 60m, 120m 떨어져 있대요. 자, 물체가 직선 경로를 따라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12m/s, 12m/s로 갔대요. 5초 걸렸네요. 다음 B에서 C까지는 6m/s, 네, 10초 걸렸습니다. 그럼 A에서 C까지는 결국에는 120m를 15초 동안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8이 되겠죠. 그죠? 8m/s 이렇게 됩니다. 그죠? 다음에 9번. 자, 이렇게 있대요. 평균 속력이래요. 시간과 거리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처음 4초 동안의 평균 속력, 1m/s네요. 그쵸? 처음 4초 동안은 4초 동안 4cm를 간 거네요. 4cm를 간 거니까 1초 동안 4초 동안 4cm를 간 거니까 이거는 1cm/s죠. 그래서 2번. 그죠? 네, 미터가 아니네요. 그래서 9번에는 2번이 될 거고요. 자, 10번 봅시다. 0에서 5초까지래요. 0에서 5초는 A와 B, C 둘 다 0에서 15m까지 15m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동거리는 A가 더 크죠? 그쵸? 이동거리는 A가 더 크다. 그래프 보고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이동거리도 똑같습니다. 이동거리도 결국엔 0에서 15m까지 5초 동안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지금 ABC는 뭐가 다르냐면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속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얘네가 뭐 이동거리나 변위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가 틀렸고요. 속력은 모두 같다. 평균 속력은 모두 같다. 그쵸? 셋 다 5초 동안 15m로 움직였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같고요. C는 속력이 증가한대요. C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쵸?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건 속력이 증가한다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은 우리가 일단 그래프만 보시면요. 0에서 t까지는 3d까지 왔다가 t에서 2t는 d까지 왔다가 다시 2t에서 3t 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d에서 1d만큼 간 겁니다. 자, 기억. 0에서 2t까지 물체의 변이는 d다. 그쵸?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d였으니까 변이는 d입니다. 자, 0에서 3초 동안 평균 속력이에요. 속력은 자, 3t 동안 얼만큼 움직였냐죠? 얼만큼 움직였어요? 6d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t분의 2d 맞네요. 자, 2t에서 3t 동안에는 자, 이 그래프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죠. 2에서 3t, 2t에 3t까지는 기울기가 자, 그래프 그림 보시면 점점 증가합니다. 기울기 증가하니까 속력이 빨라진다. 네, 맞네요. 그래서 셋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비슷한 문제이네요. 자, 0에서 10초 동안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평균 속력은 똑같습니다. 10초 동안 둘 다 10m 움직였어요. 자, 5초일 때 B의 가속도는 0이다. 자, B의 가속도는 0이다. B의 속도 변화량이 0이다 입니다. 네, 맞죠? B는요. B는 쭉 해서 1초에 꾸준하게. 자, B의 기울기는 1m/s로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0이다가 맞고요. 자, C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자,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반대다라는 건 속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근데 그래프 보시면요. C의 기울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C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에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도 이렇게 보는 거죠. 0에서 t까지 2t 갔다가 t에서 2t 동안에는 t1이 갔다가 t에서 2t는 d를 오는 겁니다. 자, 기억 0에서 2t까지 물체의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니까 시간분의 변이는 0에서 d까지니까 d죠. 맞네요. 자, 니은 0에서 t까지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 0에서 t까지 속도. 위치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속도는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하죠. t에서 2t 동안 물체의 속도는 감소하고 있다. 네, 감소도 안 합니다. 0에서 t까지, t에서 2t까지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일정해요.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쩌고 저쩌고고요. 자, 6초 동안 A와 B는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네, 6초 동안 보시면 근데 A는 위로 움직이고 있죠. 0에서 30까지 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초록색으로 표시할게요. B는 30에서 0까지 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다르죠. 반대입니다. 자, 6에서 10초 동안 A, B의 평균 속도는 같다. 자, 시간은 똑같으니까 A와 B의 변위만 보시면 됩니다. 자, A의 변위는요.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A는 6초일 때는 30m 지점이었고 10초일 때는 10m 지점이니까 총 위치가 20m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 녹색으로 하는 B 같은 경우는 B는 6초일 때는 0이었다가 10초일 땐 마이너스 20m입니다. 그러니까 6초일 때는 얘는 마이너스 25인 거죠. 자, A도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렇죠? A도 30에서 10 왔으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25인 겁니다. 평균 속도는 같다. 맞죠? 자,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력은 같다. 평균 속력은 같다. 얼만큼 움직였냐 이거죠? 자, A는요, 0에서 30을 갔다가 30에서 다시 10m 위치에 왔어요. 그러니까 30m 움직였고 20m 움직였으니까 최종적으로는 50m 움직인 겁니다. A는요. 그쵸? B는요. 30에 있다가 쭉 와서 마이너스 20까지 왔어요. 그럼 얘는 50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둘이 이동거리가 같네요. 평균 속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자, 15번이요. 가속도라는 건 뭐였냐면 가속도라는 건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물체는 0에서 2초까지는 마이너스 4m/s씩 바뀐 거고요. 1초에 2에서 4초에는 바뀌지 않았고요. 4에서 6초 동안에는 2m/s씩 바뀐 겁니다. 플러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프를 그래서 그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축은 시간, Y축은 속력, 속도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 0에서 2초 동안은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0에서 2초 동안은요. 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자, 지금은 이 친구는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래프는 숫자에 충실하게 보겠습니다. 숫자에 충실하게 이렇게 볼게요. 자, 움직임 방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자, 2초일 때 0에서 2초일 때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고 얘는 그럼 1초일 때는 마이너스 4에 있어야 되고요. 2초일 때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프가. 그렇죠? 그리고 2에서 4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고요. 속력은 일정했고요. 4에서는 플러스 2씩 바뀌었대요. 그래서 5초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되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6 그리고 6초일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되셨죠?
자, 4에서 6초까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4초일 때, 4초부터 6초까지는 속력이 감소한다. 그쵸? 4초일 때는 마이너스 8m/s였는데 6초일 때는 마이너스 4m/s입니다. 초당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요. 그쵸? 감소한 게 맞습니다. 자, 운동 방향은요,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같다. 자, 1초일 때, 자, 운동 방향은 뭘로 보는 거냐면 속도의 부호로 보는 겁니다. 그쵸?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똑같죠. 1초일 때와 7초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같습니다. 그쵸? 1초일 때와 7초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둘 다 음수로 똑같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같다 하시면 되고요. 0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력이요. 0에서 4초 동안 평균 속력이요. 평균 속력은 넓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평균 속력은 0에서 4초 동안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넓이를. 자, 그러면 2초 동안의 넓이는 마이너스 8일 거고요. 그 다음에 2에 4초는 마이너스 16이네요. 넓이가. 그러니까 4초 동안에 결국 24m로 움직인 거니까 16m/s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년 디귿이 모두 맞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16번 보겠습니다. 아, 이 그래프도 똑같네요. 그쵸? 이 그래프도 똑같은 방식인데 얘는 지금 8초까지 돼 있습니다. 그쵸? 8초까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2, 4, 6, 8. 그리고 이제 시간, 속도 이렇게 있겠죠. 자, 본래 이런 식의 그래프는 잘 나오진 않는데 문제 나왔으니까. 자,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4씩이에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0이고 1초 뒤엔 마이너스 4, 2초 뒤에는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2에 4초는 자 0이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6초는 마이너스 2씩 변하니까 6초일 때는 플러스 2씩 변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죠? 4에서 6초는 플러스 2씩이죠. 6에서 8초는 다시 이렇게 될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초일 때는 8m/s다. 속력이니까요. 그렇죠? 3초일 때는 8 맞죠? 3,8 맞습니다. 0에서 2초까지는 속력이 감소한다. 아니죠. 속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은 1초와 7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아니죠. 운동 방향은 뭐라고 했어요? 속도의 부호라고 했습니다. 자, 속도의 부호. 그러니까 1초일 때와 7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지 않아요. 얘는 기억만 맞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은요. VT 그래프니까 우리가 기울기는 가속도, 그리고 넓이는 이동거리, 넓이는 움직인 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초인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쵸? 2초일 때는, 자, 2초 전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였고요. 2초 후에는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니까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운동 방향이 바뀐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고요.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력이요. 그러면은 4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겠죠? 그럼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0에서 2초까지는 넓이가 플러스 8, 2에 4초까지는 마이너스 8. 어쨌든 16m 움직인 거죠? 플러스 8 갔다가 마이너스 8을 왔으니까요. 그래서 4m/s 맞고요. 자, 2초인 순간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0이다. 2초인 순간. 그럼 2초인 순간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고요. 2초인 순간의 기울기는 여러분들 잘 구할 수 있죠. 1에서 3초까지의 그냥 기울기를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6이어서 기울기가 8. 부호까지 하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것은 틀렸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0이려면 속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꾸준하게 지금 속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18번이요. 18번을 보니까 자, A의 속도, 가는 이제 A의 속도고요. B는 B의 가속도래요. 그렇구나. 자, 기억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자,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B는요, 3초일 때 3,-2입니다. 그렇죠? A는요, 가속도의 크기가 기울기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B가 A의 2배 맞네요. 자, 0에서 6초까지는 B의 변이가 16m이다.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나그래프에서는요, 0에서 2초까지는 1초에 플러스 4씩 변해야 되는 거고요. 속도가요. 2에서 6초까지는 1초에 마이너스 2씩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시간, 속도, 그리고 처음에는 0이었고요. 1초 뒤에는 플러스 4 돼야 되고요. 2초 뒤에는 플러스 8 돼야 되고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초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2씩 변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6이 되겠죠. 2가 변해야 되니까. 그렇죠? 플러스 6. 그리고 4초일 때는 또 마이너스 2가 변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4. 그대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0에서 6초까지니까 0에서 6초까지니까 얘는 더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뒤로 더 가야 됩니다. 그래프를 좀 옮겨 볼까요? 자, 그래프를 좀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에서 6초까지. 그렇죠? 자, 그럼 5초일 때는 얘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2. 6초일 때는 이제 0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변이의 크기. 어쨌든 얘는 움직였죠. 얼마큼 움직였냐면 요 넓이가 24m입니다. 그렇죠? 요 넓이가 24m. 자, 그러면 변이는 16이 아니라 24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0에서 6초의 평균 속도 크기. 평균 속도는 변이량입니다. 그렇죠? 얼만큼 변했냐? 보니까 지금 가는요. 가는 6초, A죠. 가의 A는 넓이가 12m고요. B는요. 넓이가 24m입니다. 얘는 지금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넓이가 이동거리 또는 변이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의 2배다. 이게 틀렸죠? B가 A의 2배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기억만 맞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한다. 네, 이거 증가함수입니다. 그렇죠?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V, 2V, 3V, 4V 증가하고 있습니다. 4t 동안의 물체가 간 거리는 넓이랑 똑같겠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8VT가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다. 네, 너무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억, 이은, 디귿. 자, 20번 볼게요. 20번은 자,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와 4초 동안의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어쩌고 저쩌고. 자,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현재 4예요. 그죠? 4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요.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넓이는 현재 16 곱하기 4의 절반이기 때문에 32m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21번이요. 21번. 자, 시간과 속도니까 일단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ABC의 가속도의 크기를 VA, VB, VC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t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바뀌었냐면 보면 돼요. 어쨌든 시간은 t초로 놓고요.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지금 0에서 V 변했고요. B 같은 경우는 0에서 2분의 V니까 2분의 V 바뀌었고요. C는 t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자, 지금 속도 변화량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은 3분의 V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똑같고 하니까 변화량만 크기를 비교하면 되죠. 그럼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니까 바꿨으면 6대 3대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엔요. 22번. 직선상에서 5m/s로 달리던 자동차가 5m 이동 후 정지했대요. 자,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같은 힘을 작용하여 정지한 이동 거리는 이라고 나왔는데 요 부분 22번은 이번 주 배우는 게 필요하네요. F는 MA가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3번도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쵸? 22번, 23번은 배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4번이요. 24번은요, 여러분 수준에서 지금 풀기엔 좀 애매한 문제예요. 24번은 수업 시간에, 얘는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이요. 25번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25번은요, 그래프를 그리기 조금 까다롭긴 한데 한 번쯤은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A는 등가속도, B는 등속도, C는 등가속도래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A에서와 C에서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시간 처음에 0이고요. 자, A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간 A는 t초 동안 V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넓이는 구간 A의 넓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구간 B는요, 이렇게 갈 건데 넓이가 B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사각형에서, 자, A는 삼각형이고, 자, 밑에가 이제 T였어요. 그러면은 B는 사각형이 되므로 요 밑에가 2분의 1T가 돼야 됩니다. 그죠? 넓이가 똑같으려면. 그래서 요 부분이 2분의 3T가 돼요. 2분의 3T. 그죠? 자, 그리고 시간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C 같은 경우는요, T가 또 걸려야 되고요. A처럼 T가 걸려야 돼서 여기 2분의 5T가 될 거고, 넓이가 똑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BC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평균 속력은 B가 A의 2배다. 네, B는 A랑 비교했을 때 B가 걸린 시간은 2분의 T가 걸렸고요. A는 T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속력은 2배 빠르겠죠. 시간이 절반이니까. 자, 구간 C에서 가속도와 속도의 방향은 같다. 속력이 빨라지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가속도가 힘의 방향이니까. 그럼 속력이 빨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아, 죄송해요. 반대니까 속력이 느려지냐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C는 속력이 느려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C. 가속도의 크기는 C가 A와 같다. 네, 기울기의 크기는 밑변 똑같고요. 그렇죠? 밑변은 T로 똑같고요. 높이 변화량, 속도 변화량도 0에서 V에서 0. C는 V에서 0, A는 0에서 V.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A, B, C가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자, 8m/s로 지나고 12m/s로 지난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시간 속도일 때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해서 8m/s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2m/s가 된 적이 있대요. 그렇죠? 자, 이동하는데 P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3초래요. 그렇죠? P에서 R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이 3초. 자, 이제는 수학적 머리를 좀 써야 됩니다. 자, 여기가 3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3.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길이. 왜냐면 요 전체가 3이니까 삼각형 닮음에서 삼각형이 2대 3이죠, 지금. 그렇죠? 요렇게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과, 그렇죠? 큰 삼각형이 2대 3이니까 여기는 뭐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결국에는 2,8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림에서 색칠되고 있는 넓이가 이제 이동거리 L이 되겠죠. 그래서 L은요, 넓이 계산하면 이제 10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돼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은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PQ가 이제 12m/s, 2m/s로 올라가고 있다 해서, A와 B는 Q에서 만난대요. 이 문제도 수업 시간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도 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놔두셔도 됩니다. 24번, 27번 이런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28번요.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직선 경로로 일단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속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A는 일정한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는 속력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B는 등가속도가 아니고요. C도 일정한 속력인데 곡선도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A만 등속도 운동이다.
자, 29번은요. 이렇게 돼 있대요. 자, 회전 관람차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방향이 바뀌면 무조건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등속 빠르게가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게 원운동하는 녀석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면 항상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바이킹은 속력이 일정하지 않죠. 떨어질 때는 속력이 빨라지고 올라갈 때 속력이 느려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네요. 사과는 속도가 일정하다. 아니죠. 내려올수록 점점 자,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고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수록 속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마지막이네요. 자, 30번에 이렇게 있대요. 자, 등가속도 운동을 모두 고른 것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자, 등속 원운동은요. 등속 원운동은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고요. 포물선 운동은 중력이 계속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도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은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를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좀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 등속 원운동은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는데 맞는데 포물선과 자유낙하는 자 물체는 지면에서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셉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이 약해지는 과정이고요. 얘는 중력이 세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셋 다 그냥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워크북 2는 다른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